자, 반갑습니다. 오늘 그 6번째 시간 생물의 다양성과 보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자, 지구 탄생부터 현재까지 긴 지질시대 동안 생물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. 어떠한 생물들은 각 환경에 맞게 적응하여 진화를 해왔고요. 이 생물들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적응을 해왔습니다. 그러한 결과로 생물은 다양성이란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.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졌죠. 이 생물의 다양성은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이 생물에는 동물, 식물뿐만 아니라 곰팡이라든지 혹은 아메바, 세균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 중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변이에 의해서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난다, 그죠? 자, 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변이의 원인은 바로 유전 정보가 다르다는 거. 이렇게 유전 정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도 생물의 다양성에 포함이 되고요.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녀석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, 그 생태계가 다양한 것도 이 생물 다양성에 포함이 됩니다. 즉 정리를 하면 이 생물의 다양성은 세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생물의 종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종 다양성, 그리고 각각의 생물 종 안에서 변이가 나타나 형질이 다르게 나타나듯이 유전적인 다양성, 숲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사막이라든지 이렇게 생물들이 살아가는 그 생태계의 다양성, 자,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. 자, 먼저 이 생물들이 살아가는 장소들은 습지라든지 초원이라든지 산림, 여러 생태계가 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생태계의 다양성 먼저 이야기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초원에 사는 생물들도 토끼부터 해서 뱀, 참새까지 여러 종이 살아갑니다. 그래서 종 다양성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토끼 안에서 토끼의 뭐 키 크기라든지 뭐 모양이라든지 이런 변이가 나타난다, 그죠? 이런 변이에 의한 유전적 다양성까지 이를 포함해서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. 자, 먼저 유전적 다양성부터 살펴볼게요. 자, 이 녀석은 아시아 무당벌레입니다. 아시아 무당벌레인데 전부 다 색깔이 다르죠? 이렇게 변이가 나타나는 건 바로 유전적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죠. 그래서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을 이걸 예를 들 수가 있고요. 자,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. 자, 변이에 의해서 유전적 정보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위에 우리가 주로 먹는 씨 없는 거, 아래쪽에는 씨가 있는 녀석도 있죠.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을 띠는데 현재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주로 먹는 바나나는 위에 있는 씨가 없는 바나나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게 씨가 없는 이 바나나를 대량 생산해서 사람들에게 팝니다. 하지만 지금 이 바나나가 지금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. 자, 이게 지금 바나나가 곰팡이에 의해서 상한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. 이 병을 우리는 파나마 병이라고 하는데 이 파나마 병에 의해서 이제 바나나가 썩는 거죠. 근데 이 파나마 병은 이렇게 씨가 없는 녀석들만 걸리고 씨가 있는 녀석은 또 안 걸린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한 품종만 유전적으로 다양한 게 아니라 한 품종만 이렇게 대량 생산할 경우에는 이 생물 종이 없어지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. 그래서 변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는 종 다양성입니다. 자, 그림을 보시면은 두 가지 생태계가 있어요. 첫 번째 생태계는 생물 종이 4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태계는 생물 종이 더 많습니다. 자,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? 자, 첫 번째 생태계 A의 경우에는 만약에 메뚜기가 멸종되어 버리면은 그 위에 있는 개구리도 죽고 뱀도 다 굶어 죽는 거예요. 근데 생태계 B 같은 경우에는 토끼가 이렇게 멸종이 되더라도 다른 녀석들로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종 다양성은 이렇게 전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자, 세 번째는 생태계 다양성입니다. 숲, 초원, 사막, 갯벌, 바다 이런 생태계 종류의 다양한 정도를 뜻하는데요. 한 생물은 이 생태계 안에서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나 다른 생물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. 그래서 이 생태계에는 그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한 생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열대우림이나 사막 이런 것처럼 완전히 생태계가 다르면은 각각의 생태계에서 발견되는 생물 종도 달라지게 되겠죠. 그래서 이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의 다양성도 같이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. 자, 정리를 해보면 이 개체 간의 변이를 나타내는 유전적 다양성, 그리고 어떤 환경을 제공하는 생태계의 다양성, 이 둘에 의해서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종 다양성을 증가시키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포함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생물의 다양성은 왜 중요한 걸까?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. 자,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자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
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면 산을 구성하고 있는 식물들. 이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내뿜는다, 그죠?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한다거나 이 생물의 뿌리가 흙 속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, 그죠? 그래서 토양의 유출을 방지한다든지. 습지의 식물이나 혹은 미생물들은 그다음에 물을 뭐 깨끗하게 정화하는 역할도 하고요. 그리고 아까 봤듯이 이 먹이사슬의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어가지고 전체 생물이 살아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. 그뿐만 아닙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식량을 주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옷을 주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의약품을 만드는데, 그리고 우리가 뭐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역할을 서로서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면서 제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생물의 다양성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럼 이거를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? 구체적인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적인 수준, 그다음에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, 그다음에 국가 간,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,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한번 살펴볼게요. 우리 인간의 삶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굉장히 편리해졌어요. 근데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생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졌죠.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에너지를 아껴 쓴다든지 뭐 저탄소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. 하지만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자, 여러분이 등산을 가고 있는데 길에서 도토리를 봤어요. 그래서 뭐 도토리를 무의식적으로 주워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도토리를 주워감으로 인해서 그 야생 생물들의 먹이가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니야. 그럼 그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생물들이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거를 고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자, 나머지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